70대 독신 남녀가 같은 차를 타고 LA로 떠났습니다. 수도원과 수녀원을 나와서요. 아니, 무슨 수도원이냐고요? 우리 아내가 남녀 7세 부동석을 강조해서 밤에는 로즈마리는 아내가 사는 집 수녀원에서 자고 케빈과 저는 남자들만의 공간인 수도원에서 잤거든요. 아내의 철저한 보안 끝에 아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4일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과연 고목나무에 꽃이 필까요? 기대하고 고대하던 독거 캠프의 첫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독거 캠프가 뭐냐고요? 혼자 된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골프도 치고 이곳저곳 여행 다니는 작은 모임입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자는 취지로 제가 가끔 여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두 분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온 후배 케빈, 그리고 시애틀에서 온 독거녀 로즈마리. 생판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한국인은 웬만하면 학연, 지연 조금만 까면 한 다리 건너 엉키고 설키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고향을 서로 물으니까 충청남도 홍성이랍니다. 양띠 동갑 내기에다가요. 이것 참 묘한 인연입니다. 동시대에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미국 땅에서 만나다니, 거기다 둘 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어려서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해요. 철이 일찍 들었다는 말이죠. 아무튼 첫날 탐색 전에 공통점을 여러 개 찾았습니다. 김전무가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둘 다 사별을 했다. 둘째, 출신 고향이 충남 홍성, 같은 마을이다. 셋째, 어린 나이에 보릿고개를 넘었다. 넷째, 골프에 미쳐 있다. 다섯째, 재정 상태가 쌍방이 양호한 편이다. 여섯째, 건강 상태 어플러스. 독거남 케빈은 하루에 8, 9표 펴기를 200회씩 한답니다. 독거녀 로즈마리는 36호를 걸어서 자주 돈다고 합니다. 첫날 솔트레이크 시내 관광을 하는데 로즈마리가 하도 억지를 부려서 한 곳을 더 보게 됐습니다. 감독의 창고라는 곳이에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빵 공장, 치즈 공장, 스파게티 공장, 생필품 공장을 견학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로즈마리가 충청도 사투리를 했어요. 그려 억지가 서말이면 사돈이 된다고 효유. 한바탕 웃었습니다. 조합이 좋은 걸 보니 캠프가 끝나고 나면 애프터 신청이 있을 것 같은 조짐이 보였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둘째 날은 18홀 골프 라운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후배 케빈은 싱글 핸디캡이었어요. 로즈마리 앞에서 시원시원하게 드라이브 샷을 날렸습니다. 로즈마리 표정을 보니까 뻑이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걸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이 박사님, 나이스 샷. 연신 박수를 날렸습니다. 골프는 말이 필요 없어요. 잘 치면 바로 멋져 보이고 부러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뒤태 히프를 관찰해 보니까 두 사람이 모두 슈퍼오리 궁둥이과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로즈마리도 은근히 파워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옆에 그녀를 태우니까 땀 냄새 대신 분 냄새를 맡으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전반에 후배한테 삼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김전무 작전을 썼어요. 전반 치고 화장실 간 사이에 로즈마리 골프채를 후배 카트에 옮겨 실었습니다. 말인즉슨 여인의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도와달라고 하려고 같이 태웠다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후배가 잘 치던 드라이브가 분냄새 영향인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김전무는 배판을 불러서 이불짜리 게임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 틈을 타서 버디를 잡고 후반에 점수를 줄여서 전반에 깨진 돈을 다 찾았고 단돈 1불만 잃게 되었습니다. 눈치 빠른 로즈마리는 후배가 자기 때문에 진다고 생각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공을 집어서 안 치는 센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둘이 벌써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그랬잖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눈꺼풀이 뒤집혀서 엉청이의 흉터가 안 보이고 흉터 자리에 꽃을 물고 있는 환상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발 그래라, 제발 그래라 연신 속으로 주문을 외웠더랬습니다. 셋째 날에는 모압에 아치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짓궂게 아침에 눈발이 날렸어요. 집에서 약 300마일을 동남쪽으로 달려야 합니다. 도착하니까 하늘은 파랗고
땅은 붉은 땅, 창조주의 신비가 흘러넘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경이었습니다. 캐나다 후배는 유타에 이런 국립공원이 있는 줄 몰랐다며 연속으로 감탄사를 날렸습니다. 광활한 서부의 황토 땅, 인디언이 말 타고 어디선가 나타날 것만 같은 전경이었습니다. 로즈마리는 이미 2번을 다녀갔어도 보면 볼수록 새롭다며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가는 길에 로즈마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조에는 여러 부조가 있다. 결혼식 부조, 환갑 부조, 칠순 부조, 팔순 부조, 그 중에 가장 큰 부조가 날씨 부조인 것 같다. 우리 모두는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어쩌가? 잔칫날 비 오면 어쩌가? 오늘 날씨가 받쳐줘서 모압의 하늘이 파란 잉크를 풀어놓은 듯 너무나도 쾌청했습니다. 경치보다 하늘이 더 아름다웠어요. 케빈과 로즈마리는 너무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제일 잘 맞는 게 체력이었어요. 두 독거인은 지치지도 않고 멀리 있는 아치를 모조리 다녀왔습니다. 저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메감에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때론 슬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행이 다채롭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로즈마리가 여고 동창생에 재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로즈마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학급 반장이며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장의 남편이 결혼 생활 23년을 하고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다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친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먼저 잃게 되면 살아남은 사람이 서로의 가족을 돌봐주기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근데 남편도 죽고 거의 같은 시간에 남편 친구의 아내도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남은 두 사람이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남은 사람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해피엔딩의 재혼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케빈과 로즈마리 그 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중매를 한 김전무는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넷째 날이 되자 케빈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배의 가장 큰 문제가 의욕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도 시시해졌답니다. 세상에 뭐 하나 흥미로운 게 없대요. 절망 속에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부부금슬이 너무 좋았을 경우 사별하게 되면 그 고통의 기간과 슬픔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로즈마리 앞에서 주구장창 말끝마다 죽은 소냐, 엄마는 이렇게 했었다고 독백을 했습니다. 후배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로즈마리를 생각하면 제3자인 저는 겸연쩍을 때가 많았어요. 후배 케빈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듣고 있자면 김전무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듯합니다. 암 투병 중에 아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발병 2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대요. 그때 케빈은 병이 안 나아도 좋으니 제 발로 걸을 수만 있었으면 했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누워서 살아만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홀연히 민들레 홀씨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답니다. 여러분, 남들은 김전무의 탄핵 중인 저를 그저 가엾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탄핵도 좋고 별거도 좋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만 건너지 않는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로즈마리가 김전무 아침상을 차려주고 케빈과 함께 LA를 향해 떠났습니다. 원래 케빈은 비행기로 LA 갈 표를 미리 끊어놨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로즈마리가 북쪽에 눈이 많이 내려서 노선을 변경해 LA로 간다고 하니까 기사도를 발휘해서 둘이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떠나기 전에 로즈마리가 사과를 하나 깎아 먹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과가 암놈 같다. 어디서 샀어? 후지 사과로 가까운 과수원에서 샀다고 했더니 사과 암수 구별법을 알려줬어요. 윗부분이 넓으면 암놈, 윗부분이 뾰족하면 순놈이랍니다. 암놈 사과가 맛이 훨씬 좋답니다. 양파도 암수가 있고 돼지고기도 순놈은 냄새가 나고 맛이 없다고 했어요. 과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암놈이 더 맛있다니
인간도 암놈이 순놈보다 더 쓸모가 있는 듯합니다. 로즈마리가 떠나기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한 풍광을 봐도 동반자와 같이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로즈마리 친구 중에 정분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껌 좀 씹던 놀던 애였는데 4살 어린 남자를 만나서 한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 젊은 신랑이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을 해서 동창 중 가장 호강을 했대요. 놀던 여학생이 벤츠를 타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안방마님이 되어 동창들의 부러움을 샀답니다. 남편이 철마다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보내주고 비싼 해외 골프 여행도 보내줬대요. 근데 정분이는 그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 왠지 유배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분이 젊은 신랑이 격리 아가씨와 바람이 나서 나이 든 아내를 골프를 핑계로 현대판 유배를 보낸 거였다네요. 아무튼 이젠 두 독거인이 수도원과 수녀원을 나와서 먼 길을 운전하고 떠났습니다. 70대 독신, 저는 그들의 여행이 그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합니다. 짧은 독거 캠프에서 만난 두 남녀, 영원한 이별이 될지 아니면 다시 만날지 그건 예측하기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배우자가 있었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죠. 둘 다 사별한 독거인, 따끈따끈한 싱글들만의 여행, 그들만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고목나무에 꽃이 필까요?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후배 케빈이 빨리 아내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이번 건이 성사되면 저의 재혼 중매 실적이 하나 더 늘어서 도합 4건이 됩니다. 하하하. 열심히 산 것에 비해 만족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누구나 많이 갖고 싶고 좋은 거 다 하고 싶겠지만 때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을 먹으면 꼭 방귀가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로즈마리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무 먹고 방귀 안 뀌면 인삼보다 더 낫다. 나오는 방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좋아하실 영상이에요. 케빈과 로즈마리의 후일담은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